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23년간 한국에서 전통 아시아 식이요법과 현대 신경학의 접점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현재 74세이며 이 정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멈출 수 없어서 여전히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보세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보세요. 발을 조금이라도 질질 끌었나요? 가구를 잡고 몸을 지탱해야 해댔나요? 오늘 아침 문손잡이를 잡을 때 손이 떨렸나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지금이 바로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8명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진단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금 이 순간 초기 증상을 무시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의 68,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임상진료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적응하게 됩니다. 먼저 글씨가 작아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런 다음 좋아하는 음식 냄새를 예전만큼 강하게 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우자가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떨림이 시작되기 5년, 때로는 10년 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양 의학은 환자들에게 파킨슨병은 치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달 수십만 원이 드는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은 몇 년 후에는 효과가 없어지며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환자는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 모습이 됩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도움 없이는 식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서는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이것이 질병 자체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라는 두 가지 간단한 재료를 아주 특별한 전통 방식으로 준비하면 현대 과학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뇌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800년이 넘은 의학 문헌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에 사찰에 보존되어 대대로 치료사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 11년간 저는 파킨슨 환자들이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돌아왔습니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떨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밀은 마늘에서 발견되는 황화합물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적절한 조리를 통해 이것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이 보존되고 돼지고기의 특정 아미노산과 정확한 비율로 결합될 때 뇌의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약물이 아니라 음식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휴면 상태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확한 준비 방법, 섭취의 정확한 타이밍, 중요한 비율, 그리고 이 접근법의 효과를 완전히 파괴할 중대한 실수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규율을 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끼 식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상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염증 원인을 다루는 완전한 프로토콜에 관한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42년을 서울에서 신경학적 질환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스스로 식사할 수 없고 화장실에 걸어갈 수 없고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말년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세요. 오른손 검지로 코를 만져보세요. 그 다음 왼손으로. 한쪽 손이 다른 쪽보다 더 떨렸나요? 조금이라도 망설임을 느꼈나요? 방금 느낀 그 작은 떨림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첫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킨슨 증상을 알아챌 때쯤이면 그 중요한 뇌세포의 80%가 이미 영원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병에 평생을 바치게 된 계기가 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젊은 레지던트였을 때 저의 멘토이자 뛰어난 외과의사가 18개월 만에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던 사람에서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에게 식사를 시켜줘야 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최악은 그의 정신은 완전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몸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4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에 처방하는 약들은 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감추기만 하고 몇 년 후에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떨림은 전보다 더 심하게 돌아옵니다. 경직이 증가합니다. 걷는 모습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명나라 시대의 전통 의학 문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의사들은 떨림 마비라고 불리는 증상에 사용되는 특별한 처방을 기록했습니다. 그 처방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마늘을 정확한 비율로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화학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돼지고기에 풍부한 특정 아미노산, 특히 시스테인과 메티오닌과 상호작용할 때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조합은 뇌세포에서 NRF2 경로라고 불리는 통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는 몸이 보호항산화제를 생산하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능력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늘만 먹거나 돼지고기만 따로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늘의 화합물은 혈액내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특정 환경에서 그 아미노산들과 결합해야 합니다. 고대 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준비하면 뇌가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시너지 생체 용률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중국 의사들은 화학을 몰랐지만 수세기에 걸쳐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뇌의 흑질 영역에 있는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신경과 전문의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위험한 약물 없이 이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마늘 돼지고기 조합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염증을 줄이고 뇌가 도파민 경로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12명의 환자들과 조용히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이들은 표준 약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 입소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을 따른 지 90일 이내에 그들 중 9명이 운동 기능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떨림이 감소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글씨가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부산에서 온 70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제게 데려왔을 때 방을 가로질러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4개월 동안 따른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편지를 제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20년 동안 저는 현대의학이 종종 실패할 때 이 조합이 왜 효과가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답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무언가에 있습니다. 단지 마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돼지고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이 두 음식이 당신의 몸 안에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이 세포들은 굶주리고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첫째, 그들을 질식시키는 독성 노폐물을 청소할 황화합물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건하고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하기 위한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름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이해하십시오. 이것들은 청소제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들은 뇌세포로 들어가 수년 동안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를 죽여온 산화 스트레스, 염증, 독성 축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마늘을 으깬 후 45분 동안만 작용합니다. 그 후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것이 약국의 마늘 알약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식사와 함께 마늘을 먹는 것이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일반적인 고기 중에서 L티로신과 L페닐알라닌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들은 뇌가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손상된 파킨슨 뇌는 더 이상 이 아미노산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경로가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마늘의 화합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세포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들은 뇌세포를 다시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들은 돼지고기의 아미노산이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경세포로 쏟아져 들어가도록 허용합니다. 으깨인 생마늘을 적절하게 준비된 돼지고기와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합물이 제가 운송다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들은 아미노산을 굶주린 도파민 신경세포로 직접 안내합니다. 이 조합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뇌는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세포 복구입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3년 전 제 연구병원에 왔습니다. 74세였습니다. 떨림이 너무 심해서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했습니다. 레보도파는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뇌신부 자극술을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어떤 선택이든 간청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마늘 돼지고기 방법에 두었습니다. 준비가 전부입니다. 신선한 마늘 3쪽을 으깨서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알리신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아미노산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튀기거나 굽지 않고 부드럽게 삶은 돼지고기 100g을 섭취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서로 5분 이내에 함께 아침에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박 씨는 매일 이것을 했습니다.
2주 후 그의 아내가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오른손의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후 그는 젓가락을 집어 스스로 먹었습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쌀밥을 먹었습니다. 4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의 신경과 전문의가 새로운 뇌 스캔을 찍었습니다. 기저질의 도파민 활성이 62% 증가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관찰을 통해 이해했고 우리가 지금 과학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생화학입니다. 고대 중국 의학 문헌에는 그들이 떨림마비 증후군이라고 부르던 것에 대한 정확히 이 조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와 마늘이 함께 몸의 온기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도파민 생성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지만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산이 가장 강하고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가장 활발한 아침, 첫 시간에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잘라서 몇 시간 동안 놔둔 오래된 마늘을 사용하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이 고대 마늘과 돼지고기 조합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준비하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오래된 중국 의학 문헌에 숨겨져 있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먼저 올바른 종류의 마늘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 아무 마늘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마늘이 필요합니다. 1회 제공량당 최소 6개의 큰 쪽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썰거나 곱게 다지지 말고 으깨야 합니다. 왜 으깨야 할까요? 마늘을 으깨면 세포벽이 완전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이 효소는 알리인이라는 화합물을 알리신으로 전환합니다. 알리신은 뇌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입니다. 마늘을 썰면 이 전환의 약 30%만 얻습니다. 으깨면 90% 이상을 얻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마늘을 으깬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것을 서두르고 왜 개선을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 10분 동안 알리나아제 효소가 작용하여 점점 더 많은 알리신을 만듭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전체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황금 시간의 일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돼지고기를 준비하십시오. 돼지고기는 기름기 없는 어깨살이나 등심이어야 하며 절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안 됩니다. 정확히 120g의 돼지고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돼지고기에는 특정 아미노산, 특히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이 들어 있습니다. 뇌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도파민을 만드는 구성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마늘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마늘은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하지만 돼지고기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를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작은 조각이 마늘 화합물을 더 잘 흡수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마늘과 돼지고기를 함께 높은 온도에서 요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알리신을 파괴합니다. 증발됩니다. 모든 준비가 쓸모없게 됩니다. 대신 돼지고기를 먼저 팬에 기름이 아닌 아주 적은 양의 물만 넣고 요리하십시오. 중간 불만 사용하십시오. 돼지고기가 막 익을 때까지 약 5대 7분 동안 요리하십시오. 안쪽은 분홍색이 아니어야 하지만 질겨질 때까지 너무 익히지 마십시오. 돼지고기가 아직 팬에 있는 동안 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팬을 2분 동안 그대로 두어 약간 식히십시오. 이제 10분 동안 기다린 으깬 마늘을 추가하십시오. 따뜻한 돼지고기와 함께 저어주십시오.
잔열이 마늘을 부드럽게 하고 향을 방출하지만 알리신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아직 따뜻할 때 즉시 드십시오.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지 마십시오. 알리신 화합물은 준비 후 처음 30분 동안 가장 강력합니다. 빈속에 아침 첫 시간에 다른 음식보다 최소 3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장 흡수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들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 20%의 효과만 얻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처음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5일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뇌세포는 복구를 시작하기 위해 이러한 화합물에 일관된 매일 노출이 필요합니다. 3개월 후에는 유지를 위해 주 5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3개월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필수적인 점이 있습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먹은 후 정확히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흡수를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은 화합물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혈류로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목 회전과 어깨 돌리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바로 그때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 준비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늘, 육족과 돼지고기 120g, 하루에 약 2,000원 정도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들고 증상만 가리는 파킨슨병 약물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신경 보호 효과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먼저 마늘 준비입니다. 정확히 중간 크기의 신선한 마늘 6쪽이 필요합니다. 5쪽도 7쪽도 아닙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마늘을 으깬 후 요리하기 전에 정확히 1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알리나아제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알리신은 뇌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입니다. 즉시 요리하면 이 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15분 이상 기다리면 알리신이 덜 효과적인 화합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0분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10분 동안 돼지고기를 준비하세요. 돼지 앞다리살 120g이 필요합니다. 등심이나 삼겹살이 아닙니다. 특별히 앞다리살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앞다리살에는 카르노신과 안세린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이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마늘의 화합물과 상승작용을 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도파민 생성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마늘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각 조각은 엄지손톱 크기 정도여야 합니다. 이 특정 크기가 중요한 이유는 고기가 완전히 익으면서도 마늘 화합물이 침투할 수 있는 최대 표면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큰 덩어리는 활성 화합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간고기는 가공 과정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너무 많이 잃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조리 방법이 나옵니다. 팬을 중간 불로 가열하세요. 강한 불이 아닙니다. 참기름 한 큰술을 넣으세요. 기름에서 첫 번째 김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이 신호입니다. 이제 으깬 마늘을 넣으세요. 정확히 45초 동안 계속 저어주세요. 날카롭고 알싸한 향이 날 것입니다. 향이 나지만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즉시 돼지고기 조각을 넣으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고기가 완전히 마르고 갈색이 될 때까지 요리합니다. 틀렸습니다. 분홍색이 막 사라질 때까지만 요리해야 합니다. 약 4분에서 5분 동안 계속 저으면서 요리하세요.
과도하게 익히면 필요한 열에 민감한 아미노산이 파괴됩니다.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에 도달해야 하며 75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고기를 물었을 때 여전히 약간 부드럽고 촉촉해야 합니다. 요리 마지막 1분 동안 천일염 정확히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에는 장 내벽에서 황화합물의 흡수를 향상시키는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첨가된 식탁용 소금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먹는 시간은 준비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식사를 공복에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위산 수치가 가장 높아서 활성 화합물의 분해와 흡수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륜의 농도가 희석되고 효과가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증상에 의미 있는 역전을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마다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손상된 도파민 경로를 재건하려면 뇌세포가 이러한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동안 식단에서 특정 음식 하나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유제품입니다. 모두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모든 것입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소화관에서 황화합물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아침 마늘과 돼지고기, 식사의 모든 이점이 파괴됩니다.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정확히 200ml를 마시세요. 소화를 느리게 하는 찬물이 아닙니다. 일부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대략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이 지침을 정확히 따르세요. 이것이 현대의학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역전시킬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마늘과 돼지고기 조합을 준비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아무 효과도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3시간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늘을 으깬 후 요리하기 전에 정확히 15분에서 2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5분이 아닙니다. 30분도 아닙니다. 15분에서 20분입니다. 마늘을 으깨면 세포가 깨지고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됩니다. 이 효소는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15분이 필요합니다. 알리신은 뇌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황화합물입니다. 마늘을 자른 직후 바로 요리하면 이 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중간 크기 마늘 3쪽을 준비하세요. 완전히 껍질을 벗기세요. 칼에 평평한 면을 사용하여 각 쪽을 세게 눌러 으깨세요. 즙이 나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으깬 마늘을 도마 위에 놓아두세요. 1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 시간 동안 돼지고기를 준비하세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나 삼겹살이어야 합니다. 기름기 없는 등심이 아닙니다. 안심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지방 마블링이 있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그 지방 세포에는 마늘의 활성 성분을 혈액 뇌 장벽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앞다리살 200g을 엄지손가락 크기로 자르세요. 너무 작으면 말라버립니다. 너무 크면 고르게 익지 않습니다. 이제 고대 문헌에서 강조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요리해야 합니다. 팬을 중약불로 가열하세요. 참기름 한 큰술을 넣으세요. 올리브 오일이 아닙니다. 참기름에는 요리하는 동안 황화합물을 보호하는 세사몰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따뜻해지면 연기가 나지 않을 때 돼지고기 조각을 넣으세요. 8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요리하세요. 가끔 뒤집으면서 막 익을 때까지 요리하세요.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에 도달해야 하며 75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5분이 지난 후 으깬 마늘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이제 돼지고기와 함께 팬에 넣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늘은 돼지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 넣는 거지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닙니다. 함께 딱 2분만 더 조리하세요. 딱 2분입니다. 이보다 길면 알리신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마늘이 돼지기름 속으로 성분을 방출하지 못합니다. 즉시 불에서 내리세요. 천일염을 한 꼬집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 말고요. 천일염에는 흡수를 돕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3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3분 동안 마늘의 황화합물이 돼지고기의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박 박사님이 연구해서 기록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요리는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따뜻하게요.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소화 효소가 섭씨 37도에서 40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찬 음식은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장에 도달하기 전에 입안에서 화합물이 손상됩니다. 이 요리를 흰 쌀밥 한 공기와 함께 드세요. 쌀의 포도당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아미노산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습니다. 밥 없이는 효과의 30, 40%를 잃게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입니다. 오후 중반에는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아서 염증이 최소화됩니다. 이것이 마늘 돼지고기 조합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해 없이 도파민 생성세포에 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5일 하세요. 매일은 아닙니다. 몸이 세포 회복을 통합하려면 이틀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주말에는 쉬시길 권합니다. 3주 후에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주로 쓰는 손의 떨림 감소, 의자에서 일어설 때 움직임이 더 수월해짐. 이것들이 도파민 생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지침을 적어두세요.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이런 정확한 세부사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정확한 조리법입니다. 그냥 마늘과 돼지고기를 아무렇게나 함께 넣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옛 의사들은 타이밍, 온도, 조합에 대해 현대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왜 이것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일반 마늘을 사서 썰어서 돼지고기와 즉시 조리하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화합물, 알리신과 디알릴 디설파이드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생마늘에는 이 화합물들이 휴면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조리하기 전에 정확히 10분간 놔두면 알리네이스라는 효소가 전구체 화합물을 활성 약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즉시 조리하면 열이 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하여 효능을 잃습니다. 적어두세요. 신선한 마늘 6족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든 껍질 벗긴 것 말고요. 신선한 마늘 통만 쓰세요. 껍질을 벗긴 다음 칼날 옆면으로 각쪽을 세게 으깨세요. 딱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곱게 다지세요.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세요. 이 시간 동안 마늘을 만지지 마세요. 숨 쉬게 두세요. 이 대기 시간이 고대 문헌에서 말하는 각성 단계입니다. 이제 돼지고기 차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현대 영양학자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살코기 부위를 사고 모든 지방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조언은 모든 효과를 망칩니다. 돼지 목살이나 삼겹살처럼 자연스러운 마블링이 있는 부위가 필요합니다. 마늘과 작용하는 특정 아미노산, 제가 말씀드린 류신과 라이신은 고기 전체에 존재하지만 지방이 이 아미노산들이 혈액 뇌의 장벽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화합물을 운반합니다. 충분한 지방이 없으면 아미노산이 충분한 농도로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돼지고기 200g을 작은 큐브로 자르세요. 대략 1cm씩요. 천일염으로 가볍게 간하세요. 아직 다른 건 넣지 마세요. 중불로 팬을 가열하세요. 센 불이 아니라요. 참기름 1큰술을 넣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지 마세요. 참기름에는 세사물과 세사민이 들어있는데 조리 중 마늘 화합물을 보호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기름이 반짝이면 돼지고기 큐브를 넣으세요. 젓지 말고 3분간 부드럽게 갈색이 되게 하세요. 3분 후 이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10분간 숙성시킨 마늘을 넣으세요. 모두 함께 저은 다음 즉시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팬 뚜껑을 덮으세요. 정확히 12분간 천천히 익히세요. 왜 12분이냐고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이 시간이 황화합물이 과도한 열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아미노산과 결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너무 짧으면 결합이 불완전합니다. 너무 길면 보존하려는 화합물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조리, 마지막 2분 동안 뼈 육수 3큰술을 넣으세요. 물이 아니라요. 뼈 육수에는 글리신이 들어있어 장에서 마늘돼지고기 조합의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옛 의사들은 글리신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마지막에 뼈 기반 액체를 넣으면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에서 내린 후 드시기 전에 3분간 놔두세요. 몸은 이것을 따뜻할 때 섭취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요. 따뜻하게요. 온도는 소화효소가 단백질 구조를 분해하고 아미노산을 방출할 수 있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조리법을 아침에 공복에 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요. 왜냐고요? 경쟁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화합물들이 혈류에 빠르게 도달해야 합니다. 빠르고 집중해서 드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7일이 아닌 5일 동안 섭취해야 합니다. 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에는 이틀의 휴식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자극에 시스템을 노출시키면 수용체가 하향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것을 회복의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마늘을 10분 기다리는 것, 12분 조리 시간, 따뜻한 온도, 빈속, 오일 리듬.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과 실망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완전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을 완성하는 데 보냈고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마늘입니다. 매일 신선한 마늘 6쪽이 필요합니다. 5쪽도 아니고 7쪽도 아닙니다. 6쪽입니다. 생으로 으깨서 요리하기 전에 정확히 10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 10분일까요? 이것이 알리신 화합물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요리하면 치유력의 70%가 파괴됩니다. 칼에 평평한 면으로 으깨서 도마 위에 10분 동안 놓아두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둘째,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돼지 어깨살 120g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살코기만 있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은 지방 부분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가 제대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조리 방법입니다.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팬을 드세요.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절반 정도, 약 3분 동안 익히세요. 그런 다음 10분 동안 놓아둔 으깬 마늘을 넣으세요. 중불에서 4분 더 함께 익히세요. 너무 익히지 마세요. 마늘을 태우지 마세요. 마늘이 검게 변하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탄 마늘은 간에 해로운 독소를 만듭니다. 넷째, 타이밍입니다.
이 식사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은 수면 중에 뇌가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할 때입니다. 저녁에 이 조합을 먹으면 다음 8시간 동안 혈류에 화합물이 활성 상태로 남아있고 정확히 도파민 생성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이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하게요. 이것은 위벽이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식사 후 1시간 동안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소화 시스템이 이 귀중한 영양소를 추출하는 데 완전히 집중하도록 하세요. 여섯째, 완성된 요리 위에 참깨의 한 큰술을 추가하세요. 참깨에는 세사몰이 함유되어 있어 마늘 화합물이 소화 시스템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흡수를 40% 증가시킵니다. 일곱째,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방법을 따르는 날에는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우유도 치즈도 요구르트도 안 됩니다. 칼슘은 황화합물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첫 달에 실패했습니다. 이 치료를 따르는 날에는 모든 유제품을 중단하세요. 자,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중단 없이 최소 90일입니다. 89일이 아닙니다. 90일은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떨림이 개선되지만 너무 일찍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치유 과정을 완료하려면 신체에 전체 90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가지를 적으세요. 첫째, 떨림 수준을 1에서 10까지 평가하세요. 둘째,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는지 적으세요. 셋째, 움직임이 더 부드러웠는지 기록하세요. 이 일기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낙담할 때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90일 동안 튀긴 음식과 가공 설탕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이것들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밤에 이 치유 식사를 하지만 점심에 튀긴 닭고기와 탄산음료를 먹으면 자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지금 당장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파킨슨병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면 2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아래 댓글에 저는 90일 동안 이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적어 내려가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적으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둘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에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마지막 몇 년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채팅방에 보내세요. 저녁 식사 시간 전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영원히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저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곳에 퍼뜨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내일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마늘과 돼지고기 조합을 시도하실 건가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준비할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치유 비밀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파킨슨병이나 신경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더 현명한